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민법 제2조죠. 자, 이 쓰다 보니까 이제 깨알같이 돼 있는데,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이외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요. 확대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웬만하면 제가 제 말로만 들어도 대충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으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어쨌든, 그래서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성실. 자, 2조 1항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어쨌든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 측에 쫓아, 신의에 쫓아, 신의 측에 쫓아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 신의 측, 성실히 해야 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신의에 쫓아서 하지 않거나 권리를 남용하면 그 효과는 뭐 어떻게 될까요? 그 위반하면 권리 측면하고 의무 측면을 이렇게 나눠서 제가 써놨는데, 권리 측면에서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면 권리 남용이 되고요.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행사했지만 그 행동이 권리 남용이다라는 판단이 서면 권리를 행사한 것처럼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자, 그러면은 의무 측면에서는 어떤가? 신의 측에 반한 의무의 이행은 의무를 하지 않은 걸로 돼요. 의무 불이행으로 돼서 채무 불이행이 돼버리는 거죠. 의무를 이행을 하긴 했는데 신의 측에 반한다? 그러면 의무 이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 측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자, 요거에 위반하면 권리 행사 측면에서는 권리 행사 효과가 없고요. 의무 측면에서는 그런 의무의 이행은 신의 측에 반하는 의무의 이행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되어버려 가지고 의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자, 그런데 이 조문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그죠? 신의 측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요 2조를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판례인데요, 이거.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어떤 주장과 쌍방이 재판을 하면서 막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들이 주장 중에 일부가 신의 측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으로 보인다. 이럴 때는 재판장님이 느닷없이 신의 측에 위반돼서 그 권리 행사는 권리 행사한 게 아니야 라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권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재판을 진행하는데 재판부가 약간의 무슨 의문을 제기할 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를 캐치하지 못하시면 불이타라는 그 재판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불이타가 될 수 있다고 써놨는데, 보통 민사재판에서는 뭐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저도 제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하는데 상대방이 뭐 별다른 주장도 안 했는데 제 주장을 재판장님이 권리남용으로 아무 재판 과정에서 힌트를 주지 않고 권리남용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어떤 주장을 할 때 혹시라도 야, 이거 권리남용 가능성도 재판부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권리남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미리 상대방이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재판부의 의문을 해소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 놓지 말고 제 주장에 약간의 제가 생각하더라도 약간의 권리남용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가 제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이럴 때에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걸 뭐 제가 재판하면서 느낀 거고. 그 다음에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인 수익보장 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기한 거예요. 수익보장 약정 자체가 투자신탁회사에서 고객한테 수익보장 약정을 했는데 그게 관련법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그렇게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그 투자신탁회사가 고객한테 무효인 수익보장 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 그 수익보장 약정 무효다 이런 주장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게 되면 강행법규, 자 이런 무효인 수익보장약정,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인 수익보장약정,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을 무효로 하려는 법적인 그 의도가 있겠죠. 그런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을 제안한 사람이 무효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막아버리면 강행법규를 만든 취지에 반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의칙 위반으로 이제 그 주장을 배척해버리면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해서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하는 그런 꼴이 돼가지고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자, 이런 걸 가지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배척할 건 아니고 어쨌든 요게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이런 판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어떤 그 무효인 행동을 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무효가 강행법규 위반이라면. 왜냐하면 강행법규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데 무효인 약정을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든 자가 무효 주장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행법규를 만든 이유가 있을 테니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민법 2조는 신의칙인데요.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 자, 이런 이 2조를 마구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 조항으로의 회피, 도피, 회피 또는 도피 이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법원이 있죠. 그래서 이 조문은 법조문이 선명하지 않을 때 그때 재판장님이 직권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이런 그 조문을 마구 적용하게 되면 불이타가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에서는 주로 이제 주장한 거 판단하게 돼 있는데, 상대방이 주장도 안 했는데 판사님이 상대방 입장에 선 것처럼 그냥 제 주장을 바로 기각한다든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공정하지 않은 재판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반 조항으로의 도피를 경계해라. 아니면 이제 훌륭한 재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문을 제기하셔야죠. 제가 예를 들어서 A를 대리해서 소송을 하는데 약간 제 주장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재판부에서. 그러면 저한테 힌트를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주장은 좀 권리남용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이제 준비를 하죠. 왜 권리남용이 아닌지. 왜냐하면 재판부가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이유가 있어서 주장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 조항으로의 도피, 회피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민법 2조를 이렇게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최근에 이제 관련 판례가 선고됐어요. 2025년 5월 29일 선고된 건데 2024-2947 공업 판결. 자,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이라는 게 있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달라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금전채권이다 그러면 10년의 시효가 걸리는데 제가 채무자가 언제든 돈을 줄 것처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와가지고 채권자가 굳이 권리행사를 계속 미뤘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다. 근데 제가 돈을 달라니까 갑자기 돈을 안 주겠다고 채무자가 해요. 자, 이런 경우에 시효 항변하지 않을 것처럼 했죠. 채무자가. 이런 경우에 제가 소송을 제기하자 갑자기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권리남용이다. 왜냐하면은 시효 소멸 항변을 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계속 취해왔기 때문에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안 한 면이 좀 있거든요. 자, 이런 걸 고려해서 시효 항변하는 거를 권리남용이다. 이런 좀 판례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은 채무자가 소멸 시효 항변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계속된 행동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재판을 지정하자 소멸 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 신칙에 따른 권리남용으로 보아 소멸 시효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신의칙에 따른 권리남용 이렇게 이제 말이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최근 이제 대법원 판결은 다만 자, 이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 주장의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는 거죠. 뭐 시효가 10년짜리, 뭐 3년짜리, 1년짜리, 뭐 다양하게 5년짜리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런 시간을 딱 정해두고 그 시간이 딱 지나면은 일률적으로 주장을 못하게 딱 막아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그런 일률적인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일차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의미로 설계된 제도다. 자, 이런 걸 고려하면은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식에 반해서 또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라면서 원심을 파기한 사례가 있어요. 원심에서는 이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다 이렇게 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권리남용이다, 뭐 신의식 위반이다 이런 판단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재판장들이. 자, 이런 취지 판결이 선고됐고, 이게 정상적인 판결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은 네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해요. 1번 모순행위 금지 원칙, 2번 실효의 원칙, 3번 사정 변경의 원칙, 4번 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요 하나씩 보겠습니다.